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직전에 일본 지식인들이 성명을 내고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걸 주도한 와다 하루키 교수가 만해 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축구부 해체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운영위원들에게도 석연치 않은 해체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서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춘천과 화천,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직전에 일본 지식인들이 성명을 내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이 성명을 주도한 와다 하루키 교수가 그동안 한일 간 화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 평화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린 만해 대상 시상식.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해 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섰습니다. 일본 진보 지식인인 와다 교수는 한일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先生の名前を冠した平和賞三一独立宣言100周年という年に授与されることの意味の重さを深く感じております。 와다 교수는 지난달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을 향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에는 일본 학자 78명과 온라인을 통해 8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겐 패망일인 15일에 일본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安倍政権が韓国をもう相手にせず、文在寅大統領も相手にせずというような態度に向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大きな疑惑を持ちましたから、私たちはどうしてもそれは政策をやめ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声明も出しました。 와다 교수는 일본 국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아베 총리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1 독립선언도 일본 국민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라며 보낸 조선 민족의 목소리였다며 그날 한용운 선생의 마음처럼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私は最後の時までこれまでと同じ道を歩んでまいります。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축구부 해체 결정 이후 선수와 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학교 측이 해체 여부를 판가름하는 운영위원들에게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고교 여자 축구의 명문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지난달 12일 해체 결정을 내린 곳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렸던 교장실입니다. 당시 학교 측이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했던 해체 이유에 대해서도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 부모들에게는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 기간이 끝나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담당 교사의 실수로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교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설명대로라면 선수 부모들은 물론 운영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회의록에 적힌 화천군의 예산 지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화천군이 그런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해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한 거고 저희는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의 찬반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됐지만 3명은 2번 이상 불참으로 제적돼 5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체 찬성은 3명, 반대는 2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겨 해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찬성표를 던진 3명 중 2명이 교장과 교무부장으로 학교 측 인사였습니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 축구부 해체 안건을 올린 당사자였습니다.
결정 한 번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21명이 중간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 큰 또 충격일 거란 말이에요. 강원도교육청은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도 좀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의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도내 유일의 고교 여자 축구부 해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전국적인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영세상인과 노인들을 이용해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50살 A씨는 전국에 16개 홍보관을 차리고 다이어트 식품과 화장품, 각종 농산물을 대량 유통해왔습니다. 44만 원 상당의 세트 상품을 구입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구입 금액과 소개한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최대 5억 2천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겁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6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 판매 물품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았고 주로 요양원 같은 노인시설 노인들에게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보다도 더 좋다는 약효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멘트를 그래놓고 할머니들 알았고 미친 듯이 사요. 미친 듯이. 사업 시작 3년째가 되던 지난해 말 A씨는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에 있던 A씨의 농업회사법인과 협동조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업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자 행정당국은 올 초 유통판매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연락도 안 되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내부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법원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고 투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한우와 더덕, 버섯, 계란 등을 납품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폐업한 지역 소상인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의 규제자유 특구에 포함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이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인데 의사회가 강력 반발하다 보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부산에서 전국 7개 규제자유 특구를 발표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원격 진료를 거론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 진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원격 진료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를 넘어 전국 7개 규제자유 특구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구 발표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환자를 원격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해오던 강원도 의사회도 원격 진료를 위한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원격 진료 사업에는 협조를 하기가 힘들죠. 원칙적으로. 유일한 원격 진료 참여 기관으로 거론됐던 원주의 한 의원도 사업 제안서에 원격 진료는 없다며 포함되는 걸 알았다면 불참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나 의료기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강원도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사업 제안을 했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격 의료로 개념이 확대됐고 이 때문에 의사협회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가 먼저 원격 의료를 제안한 만큼 책임도 강원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격 진료를 성사시켜야 할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 조사 결과가 이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조사 결과가 실제 손해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보상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인흥 삼리에 사는 이정숙 씨. 이 씨는 지은 지 8년 된 주택이 산불로 전소돼 조립식 주택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주택을 신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45제곱미터 면적인 피해 주택과 가재 도구 손해액이 5,4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어떻게 할 지금 계획을 못 세워 지금은 뭐 집 진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인근에 사는 다른 이재민도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재 도구 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 규모가 작다며 불만입니다. 가재 도구가 2,800이잖아요. 내가 근래에 불 나기 전 11월 16일부터 산 물건이 2천만 원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없어요. 불이 나면 흔적이 안 남는 물건 있잖아요. 한전이 주관한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피해 조사를 신청한 이재민 90%에게 피해 조사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전 측은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조사를 벌였으며 피해 보상률 협상에서 보상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산림 피해자들도 조사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피해 보상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서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춘천과 화천,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비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수폭이 좁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이들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쯤 더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야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47.5mm, 화천 38.5, 춘천 61mm, 양구 25mm 등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돼 춘천시에 제출됐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춘천시와 상인들의 최초 계약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춘천시에 권고했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문제는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춘천시가 상가를 일반 입찰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자 일부 상인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상인들과 변호사, 시의원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마련됐고 춘천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학교 청소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엿새째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자 강원도교육청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농성 중인 청소원들은 65세를 정년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히고 정년 퇴직자의 재임용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년 퇴직자 재임용은 근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재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제가 기간제 고용을 원천 봉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설과 증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만 0세에서 만 4세까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유아교육, 보육기관 유형에 대한 수요조사 설문지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는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회신을 부탁했습니다.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 강원대에 들어섭니다. 강원대학교와 강원연구원은 오늘 강원대 인문대학에서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관악 컨소시엄을 구성해
강원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같은 강원학 자료를 집대성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강원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다양한 분야의 문화자원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서 강원도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 도립화목원과 홍천 무궁화 수목원은 62점의 무궁화 분화를 출품해 단체상 금상과 개인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품평회에는 전국 시도에서 1,200여 개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